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현재의 고통은 과거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리석은 과거의 선택으로 현재의 삶이 위태로워진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20대 초반 저는 아르바이트로 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학비 때문에 그곳에서 일했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솔직히 큰 노력 없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했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이 하는 일반 알바는 하루 종일 일해봐야 고작 몇만 원 버는데 그곳은 저녁에 잠깐 일하고도 2배 이상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술친구 같은 일을 하다가 손님들과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장 언니의 말에 혹해 실제로 응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을 뿐 2번, 3번 하다 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왕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니 바짝 벌고 그만두자는 심정으로 진상 손님들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일한 저는 제 또래들이 알바로 벌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면서 씀씀이도 커져 소비 성향도 또래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가방과 옷을 사도 매번 명품만을 찾게 됐고 그럼 또 다시 가게에 나가 돈을 버는 도돌이표 같은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이러다 이 일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겠다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할 무렵 바에 자주 오던 손님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줄 테니 가게를 관두고 가끔 자기를 만나자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손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한 달에 몇 번 그 사람을 남친이다 생각하고 만나기만 하면 가게 가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손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는지, 직업이 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으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묻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의 사생활을 굳이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사람에게 약속했던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컸기에 한 달에 몇 번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맞춰줬죠. 그런 관계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을 때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휴양지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나 봅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문득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 사람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한참 제게 연락을 하던 그 사람은 제가 연락을 피하자 결국 포기했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학했던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다시 유혹에 빠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잘 버티고 무사히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갈 무렵 한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종종 저를 봐왔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까이 다가가기가 두려워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기에 용기를 내 고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느낌의 남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곧 남자친구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참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맑은 성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의 큰 장점이자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가끔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죠.
우리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게 어떤지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말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려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 남자친구는 그저 웃으며 부모님 집인데 자기가 자랑할 일은 아니라며 웃더군요. 저희를 맞이해주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TV 속 여배우처럼 단아한 외모와 고상한 차림의 교양이 넘쳐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머니, 편안했고 따스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고 아쉽지만 다음번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해 일찍 서둘렀다며 저를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받아가면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한눈에 알아본 듯 눈이 커지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발이 떨려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는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속도 모른 채 자신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며 긴장할 것 없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남자친구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뤄질 수 없는 사이일 테니까요. 철없던 시절 돈 좀 벌겠다고 제 인생을 함부로 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됐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가 자기 아들에게 저와의 관계를 끝내게 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으로 지난 우리의 관계를 털어놓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싸구려처럼 살았던 제 과거가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부족해도 평범한 20대처럼 살며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겠죠?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